네, 그럼 먼저 김보라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수역 귀신에서 나영 기자 역을 맡은 배우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수역 귀신에서 나영 친구이자 지하철 공익요원을 맡은 우원 역을 맡은 김재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수역 귀신에서 옥수역을 제외하는 미스터리한 여인 K 역을 맡은 배우 신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수역 귀신 연출을 맡은 정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바로 저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씨에게 질문하겠는데요. 네. 아이돌 가수로서 이번 영화로 처음 데뷔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 평소에 공포 영화를 못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영화 찍으면서 많이 무섭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첫 스크린으로서 이 옥수역 귀신이라는 작품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배우분들과 그리고 이제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맞춰 나가서 이번에는 저에게는 첫 작품이자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던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공포 영화를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무서웠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배우분들과 같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둘 이상이 있으니까 조금 무서움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각본감 때문인 건지 일본 영화 링이 많이 연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사회 비판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언론 매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메시지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배우분들께는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그 링 분위기가 많이 났어요. 일본 그 공포 영화 분위기가 많이 나서 제 고민은 두 가지였어요. 원래 이 영화를 그 기획을 했을 때 그 2000년도 초반에 저희 나라에서 상당히 그 일본 공포 영화가 딱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당시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작가도 그 작가님한테 의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주어진 숙제였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영화들을 약간 좀 재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초반에 그 한 3분의 2까지는 그 일본 그 작가님 시나리오처럼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반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영화가 기존에 그 너무 일본 그 공포 영화의 색깔을 지우는 방법적으로서 저희가 선택한 거거든요. 보통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한의 주체가 없어요. 그냥 악령이 있고 그 악령한테 제어석에 걸리면 누구나 부착을 줘 죽는. 하지만 그 한국 공포 영화들은 거의 다 그 원원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다 풀어줘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그 항상 그 일을 원인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항상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 그 극 중에서 보라 씨가 한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것이 우리한테 위안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가 겪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 국민들의 그런 반응들이 위로는 주지만 해결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결국 그러려면 그 문제를 일으킨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 원인이 끝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원혼을 우리가 그 달랬다고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는 그런 점으로 연출하는 거죠. 일본 영화에는 그런 게 없이 무조건 그냥 끝나지 않는데 저희는 좀 그런 이유를 좀 줬던 거고요. 그리고 또 굳이 언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건 단지 이 언론이라는 직업 특성상 진실을 파고들어야만 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모든 영화들에서 주인공들이 기자분들이 많은 거고 그냥 그런 힘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지로 접근을 했던 거지 굳이 뭐 저도 저 하나가 이렇게 대단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떠한 분야를 뭐 비판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단지 이런 그 사회 여론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깊게 파고들었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기자분들이니까 그래서 기자의 주인공이 입을 빌려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분들께서 후반부의 사회적 메시지까지 좀 말씀을 주셨고요. 배우님들 촬영하실 때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김보라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촬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자면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극을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이끄는 인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매 씬마다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나영이가 이제 대표님께 처음으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주하는 장면, 그 장면이 어렵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장면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항상 어떤 장면을 촬영할 때마다 이지선다였던 것 같아요. 우원이었다면 어땠을까, 재현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많이 알려주시고 스태프분들께서도 여러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참 어려웠었는데 그 제일 최근에 어려웠던 거는 방금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봐주신 많은 분들께서 나오시면서 그분들의 얼굴 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막 긴장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철 배우님. 네, 저는 처음 옥수역 귀신 캐스팅 제안을 받고 대본을 봤는데 제가 그 옥수역 귀신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되는 장면이 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장면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 같이 나누면서 대화같이 스스로 해냈다는 거에 좀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영화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분장을 하고 화장실 가서 거울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옥수역 비밀을 파헤칠수록 그 변화하는 그 인물들의 심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공포 영화에서는 특히 또 인물들 고조되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연출하실 때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그 우리 배우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배우들하고 얘기할 때 그 그러니까 본인 자기로서의 반응과 캐릭터로서의 반응을 항상 같이 얘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자기 본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다. 또 캐릭터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주인공들이 그 MZ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은 이 사회에 뛰어들어서 직면하는 그 초반 그때 어려움. 저는 그게 또 하나의 공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영이 같은 경우는 그 수동적인 관계에서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 대표로부터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재현 같은 그 경우에는 뭐 끝에 그런 것들 어쩔 수 없는 그런 배신들이 좀 이해가 됐으면 바랬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것들을 만약에 관객들이 그 우연히를 미워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해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지금 20대를 살아가는 젊은 우리 남자친구들의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세대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는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 신토일 씨가 그 맡은 역할은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라서 사실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 좀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했고 또 그것을 많이 좀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오셨어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춤 장면은 정말 엔접시 그냥 찍은 거거든요. 엔접시 그냥 그 셔터 저희가 카메라 돌렸을 때 정말로 그 웹툰에 나오는 그 귀신처럼 그걸 시각화한 것처럼 쳐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저도 놀라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많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캐릭터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럼 배우님들께 캐릭터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보라 배우님께서는 옥수역에서 특종을 감지한 사회초년생 기자 나영역을 맡으셨는데요.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더 인물을 분석하실 때나 연기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영화를 보셨으면은 이제 느끼셨을 것처럼 굉장히 약간 집요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도전 정신도 강하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는 내내 좀 주눅 들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연기에 임했고요. 또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의 기자 역할이다 보니까 혹시 뭐 참고했거나 찾아봤거나 하는 인물이 있었을까 생각하실 텐데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왜냐면은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조금은 서툴고 이런 이미지가 좀 반영이 됐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좀 날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참고한 인물은 없습니다. 아까 영화 끝나고 자막이 올라왔는데 뭐 서울기록원 얘기도 나오고 뭐 교수님 목사님 중에서 뭐 보증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옥수역 주변에 있는 뭐 우물 보육원 얘기도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옥수역 지하철 얘기인데 서울 지하철 공사나 옥수역 뭐 이런 곳에서 흔쾌히 촬영을 허가해 주셨는지 그런 비하인드도 궁금합니다. 네. 그 서울 기록원은 이건 맞고요. 그리고 또 이 옥수역에 옛날에 그 우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연히 정말로 그 일본 작가님 글을 쓰셨지만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옥수역 주변에 우물이 옛날에 많았어서 저희들이 그걸 좀 참고로 했고요. 물론 사진은 페이크지만요.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그 코로나가 피크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에서는 촬영이 일체 불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 전국을 다 뒤졌는데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촬영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을 내려갔는데 막상 또 내려가 보니까 저희가 찍고자 하는 그 옥수 원래 필요한 거는 3호선 지상역이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또 지하밖에 저희가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저희가 사고 나는 장면이 중요했었는데 그 사고 나는 장면을 지상에서 찍을 수밖에 없고 지하에서만 찍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정을 좀 바꿔서 폐역사가 있다라는 설정을 좀 넣었어요. 넣어서 촬영을 했고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부산에서 한 4일 정도 그 지하철 분량을 찍었거든요. 지하철 분량을 찍고 난 다음날 그 대한민국 모든 지하철에서 촬영이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하루만 늦게 끝났어도 이 영화를 찍지 못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부산의 그 헌팅된 장소를
그래도 최대한 좀 옥수역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판들도 싹 달고, 그리고 또 눈에는 띄지 않겠지만 또 CG로도 이렇게 최대한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정말 옥수역에 사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허접하겠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과연 전 국민 중에서 옥수역 가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막연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데뷔작이 공포영화시잖아요. 근데 다시 공포영화로 돌아오셨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공포영화의 매력이 뭔지, 그리고 옥수역 귀신이 기존 공포영화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또 어떤 지점인지 자랑 섞으셔도 되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해? 사실 옆에 그 재현군처럼 제가 그 공포영화를 못 봐요.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데뷔작을 찍을 때 그때 이제 항상 일본 영화들이 이제 많이 유행하는 터라서 주온이라든지 이름 같은 것들 했잖아요. 그것들 제가 그 자료를 이게 밤에 보지 못하고 대낮에 사무실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밖에 사람들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자료를 봤을 정도로 제가 겁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겁이 좀 엎어진다고. 약간 조금씩 좀 겁이 엎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공포 영화가 좀 다시 보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는 약간 판타지잖아요. 그 판타지를 통해서 무엇을 충족하는가를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 극단적인 그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거기서 얻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공포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제 또는 감독이 뭔가 표현하고자 했을 때 되게 좋은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저희가 이번 영화에서 약간 어떤 차별점을 좀 여쭤봐 주셨는데, 기존 모든 그 공포 영화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영화 내에서 남자만 죽어요. 여자는 죽지 않습니다. 좀 그걸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왜 꼭 여자만 죽어야 하는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포 영화에서 여자가 그러니까 피해자로 죽어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 관객들이 그 대상을 여성을 대상화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느끼는 공포를 어떤 순간 느끼는 느끼는 거라서 저는 그건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바꾸면서 피해자들 다 남자로만 다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자가 죽긴 하지만 그거는 영화가 끝난 이후에 죽는 거고, 그 영화 내에서는 남자만 죽이자. 그래서 좀 어떤 것 정성을 탈피해보자. 그리고 그 표현에서 있어서도 이게 좀 다양한 장르를 좀 섞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앵글 같은 것도 약간 할리우드 공포 옛날 정통 영화의 그런 이미지를 좀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면들이 공포 영화가 타 장르 영화보다 좀 뭔가 표현하기 좀 쉬운 게 아니라 좀 더 제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웹툰이잖아요. 그래서 이 웹툰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드시는데 부담은 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답변이 좀 건너뛴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에 실제 옥수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허가 같은 게 따로 필요하시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지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뒷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서울 지하철 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지하철 촬영을 할 때는 촬영 허가를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이 선로에서 끊임없이 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안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때도 지하철 장면을 찍을 때는 보통은 서울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인천 쪽 가서 많이 찍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완전 촬영에 대해서 불허. 그러니까 그 불허가 어느 정도였냐면 선로뿐만 아니라 통로, 계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역에 있는 내외부는 다 촬영이 불화했어요. 그래서 그 옥수역 외관은 사실 저희가 좀 약간 도둑 촬영을 한 거예요. 저희가 몰래 그것도 뭐 그러니까 우르르 갈 수가 없어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한 3명 정도를 붙여가지고 저는 저 그 시내 안쪽에서 요즘에 핸드폰이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로 앵글을 잡으시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송이 와요. 앵글이. 그래서 요 앵글을 찍으면 되겠냐고.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아니면 뭐 좀 더 타이트하게 찍어주세요. 아니면 좀 더 팬을 해서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원격으로 찍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코로나 시국이라서 촬영이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그때 좀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원작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나요? 예. 원작에 대한 부담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원작이 워낙 그 이미지가 쇼킹했었고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 영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저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로 이게 불리하게 작용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원래 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이 옥수역 귀신이라는 작품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걸 조금만 설명 드리면 도둑 촬영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냥 외관을 찍는 거기 때문에 다른 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옥수역 귀신이란 원작이 있기 때문에 옥수역 자체에 아마 허가를 받거나 하는 것보다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지하철역 허가는 저희가 정식으로 다 받고 진행을 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원이라는 김재현 배우님께서 연기한 캐릭터가 좀 감정 변화가 심하게 있잖아요. 그 영화를 잘 못 보신다고 하셨는데 연기함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좀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원이라는 캐릭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수역 귀신에서 굉장히 많은 감정 변화 그리고 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뭔가에 대해서 우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재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이 캐릭터, 우원이라는 캐릭터를 분석을 할 때 정말 사소한 거 하나부터 생일, 혈액형 이런 것부터 그냥 제가 한번 그려봤었어요. 적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과 얘기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잡아가면서 우원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촬영을 할 때 일단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놀라는 씬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놀라고 또 놀라고 숨을 굉장히 많이 들이마시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뭔가 오늘 결과물을 이렇게 보니까 숨 참 잘 쉬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는 오늘의 결과물을 보니까 어려웠던 것들이 뭔가 많이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링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각본가 다카하시 히로시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분을 이제 섭외해서 각본을 쓰게 되신 건지 또 감독님은 같이 작업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고 또 그 작업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드라마틱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원래 이 작품은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제작사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좀 이렇게 클래식한 일본 호러 무비의 느낌이 나는 옥수역 귀신을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께 의뢰를 했고 그 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사실 저기 협업할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단지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그 일본 호러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반복되는 뭐 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공간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또 일본에도 선로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차에 대한 어떤 선로와 통로에 대한 느낌들을 보면서 좀 제가 그런 것들은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머물 수는 없었으니까 그것들을 약간 저희 한국화 시키면서 한국 영화답게 또 찍기 위해서 거의 각색을 좀 가미했던 거고, 그러면서 좀 스토리와 주제가 조금씩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 일본 그 공포영화를 직접 하신 작가님이 어쨌든 저희 글에 대한 그 기본이 된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들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큰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건 마치 그 호랑 작가님 웹툰, 워낙 유명한 웹툰을 영화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시너지들이 하나하나씩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신소연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신소연 배우님께서 정말 공포영화를 잘 못 보시고 아까 그 분장을 보시고도 많이 놀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초각 승강장에서의 그리고 원작에서 굉장히 유명한 역할을 이제 그 역할을 소화해 주셨는데, 그 어떤 역할이었는지 좀 말씀과 함께 촬영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 많이 무서우셨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설명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제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분장이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기에 좀 무서웠어요. 사실 귀신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미스테리한 인물을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뭔가 이상해 보이고 미스테리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캐릭터만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는 공포는 사실 외적인 거나 스토리적인 거라기보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저는 공포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도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뭔가 정확한 진실을 알 때 호흡과 알고 나서의 호흡이 좀 달랐고, 오히려 알고 나서 조금 더 사람이 더 침착해지고 진실을 알았을 때 조금 더 그 공포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대본상에는 제가 지하철역에 있는 장면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이제 누군가에게 몸을 맡긴 것처럼 이렇게 몸동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포영화를 볼 때 특히 한국 공포영화가 무서운 게 그냥 극단적인 공포 이게 아니라 뭔가 원한이 있다거나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공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태희한테는 진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선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옥수영 귀신을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그 극장이야말로 공포 영화를 즐기기에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일을 쉬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작품을 한 10년 만에 작품을 내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바라는 바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다음 작품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 선생님께서도 한번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사실 극장에서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포영화니까 현장에서 같이 관객분들과 함께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스릴을 즐기면서 보시기에 극장이 정말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때 GV 때 감독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영화가 개봉하기 전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영화 안에 있는 숨은 장치들 같은 거를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사실 영화는 극장에서는 온전히 공포 영화로 즐겨주시고,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부천 영화제 GV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아마 그때 되면 영화에서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극장에서 한번, 집에서 찾아보시면서 한번 즐겨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화에 나오는 수자들 있잖아요. 얘기도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아동 관련 사건들이 일어났던 날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잘 기억 못해요. 지금 그걸 기억하는 저도 막 테이프를 들어서 확인해야 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우리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후반부의 부분, 그 아동에 대한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기억시키고 싶어서 그 아이들의 그 입소 날짜를 그 뭐 시댄디 사건이라든지 뭐 부천 여고생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날짜를 저희가 좀 이렇게 원래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도 이제 이 영화가 좀 이렇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 김태형 배우님께서. 네, 일단 뭐 굉장히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도 꽤 있는데요. 혼자보단 둘보단 넷보단 여덟이 낫다고 이렇게 영화관에서 같이 보면 조금은 덜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깜짝 놀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은요. 앞서 이제 감독님과 신솔 의원님 얘기해 주셨듯이 영화 안에 굉장히 숨겨진 뜻 그리고 배우분들이 이제 각자가 생각했던 그 캐릭터에 대한 성격 그리고 그런 캐릭터에 대한 상황들 이런 걸 정말 세밀하게 많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아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큰 영화 화면에서 그 하나하나를 같이 보면서 꼭 공포 영화만이 아닌 그 지금 옥수역 귀신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같이 느끼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거는 좀 큰 화면이 있는 영화관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앞에서 다 충분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공포영화 하면은 사운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빵빵한 사운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영화관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그 역 안을 저희가 계속 관찰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제가 직접 들어가서 관찰을 하는 듯한 느낌도 이렇게 확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극장에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의 강한 포인트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라 배우님부터 와주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주세요. 네, 되게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솔직한 평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 조심히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옥수역 귀신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성장하는 김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옥수역 귀신을 통해서 이번에 꼭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 공포물, 호러물에 대해서 저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꽤 무서우실걸요?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제가 각인시켜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김재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포영화는 여름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이제 공포영화는 4월이다라는 이런 수식어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화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사 예쁘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보라 씨가 솔직한 평 기대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후한 평 기대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살려주실 분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독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 후에 포토타임 가질 텐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잠깐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논란이 그죠? 네. 같이 논란을 좀. 네. 우측으로도. 옥수역
옥수역 괴담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요?